좀 전에 토지 정책까지 봤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쫙 1분만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5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225페이지로 가셔서 가시게 되면은 225페이지에 제가 토지 문제에서 찍었던 게 집가구 문제였죠. 땅값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요 투기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또 사유화될 수 있죠. 환수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토지 문제에서 중요한데, 넘기셔서 제가 저번 시간에 228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장 유력했던 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었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최근 잘 쓰셨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좀 넣으셔야 됩니다. 간접적 개입. 그래서 아까 개발부담금 제도는 시장 개입의 근거였어요? 수단이었어요? 수단. 근거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 간접적 개입이라는 걸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라는 자체는 아까 효율성은 달성되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되죠.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이 TDR입니까? 이렇게 넘기시면은 232페이지. 근데 TDR은 232페이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234페이지 가시면은 TDR 안 돼 있고 또 안 돼 있는 두 가지가 뭐였죠?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안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요새 토지 정책에서는 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고 개발부담금제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자치게 생겼던 게 다음에 제초안. 제초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줄임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작년에 제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또 맞췄고요. 236페이지로 가시면 236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랜드뱅킹이지만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죠? 랜드뱅킹이라는 토지은행이 들어와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토지은행까지만 보시면은 어제 토지 정책은 조금 정책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어입니다. 주택이라는 게 공급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정부가 이 수도권이나 서울이 있기 지역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또 많다면 공급이 부족하죠? 양적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지만 정비사업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요 질적도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테고 243페이지 가시면은 임대료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오리지널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프린트문 해도 거의 다 임대료 규제가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해드릴 테고 거의 임대료 규제에다 별표 일단 3개 쳐놓으시고요. 여기 위주로 가져가라. 가져가는데 일단 앞쪽에서는 그 240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주택 문제가 생겨요. 주택 문제. 주택에 대한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 문제. 유용성. 그럼 두 가지로 나눠요. 양적하고 질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양적은 주택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질적은 사는 집은 있지만 집이 후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양적이라는 자체는 수요가 많고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살 집이 부족해요. 양적 문제가 나고요. 자, 이게 해결한다면 질적 문제가 또 계속되죠. 자, 그럼 질적 문제는 뭐냐면 주거 수준이 낮아서 오는 거예요.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럼 만약에 자, 지금 갑돌이가 집은 있어요. 집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양적 문제는 내 집이 없는 문제고 이 질적 문제는 집이 후진 문제거든요. 이건 집이 없는 겁니까? 집이 후져서 그렇습니까? 후진 건 질적이라는 거죠. 저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적 해결하고 질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뭘 물어보냐, 트렌드가 주택 보급률이라는 걸 물어봐요. 주택 보급률. 자,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시면 주택 보급률은 자, 100가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100가구가 밑으로 깔리고요. 가구 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수가 올라갑니다. 100개의 주택의 수를 딱
지워졌다면 100% 보급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필요 공가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 필요 공가율은 꼭 필요한 공가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자, 만약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세 가구가 살아요. 그럼 세 가구에 딱 세 채 주어지면 주택보급률이 100%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사갈 집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필요공가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갈 집이 있어야지만, 자, 이사갈 집이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이사를 못 갑니까? 평생 동안 살아주셔야 돼요. 대답해봐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한 채가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필요 공가율. 꼭 필요한 공가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쪽 문제로서.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그럼 하나 더 만든다는 건 질적 문제예요? 양적이에요? 양쪽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사가고 이사가면 이사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필기를 해놓으시면은 거기 아무데나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필요 주택수를 따져봐요. 전부가. 그럼 필요 주택수를 따질 때는 필요 공가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부가 가구 총수를 봐요. 가구 총수. 그럼 가구 총수가 100가구다. 그럼 필요 공가율이 만약에 5%면 5채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필요 공가수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필요 공가수. 그럼 앞으로 필요한 거는 100채예요? 105채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양쪽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보급률이 100%여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초과해야지만 양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필요공가율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양쪽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까? 질적 문제로 계속됩니까?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정책이 또 필요한 거죠.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양적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양적은 집이 후진 겁니까? 내 주택이 없는 겁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지역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비교해서 주택의 절대량 부족을 인식함으로써 양적 주택 문제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그럼 양적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면 더 늘어나죠. 핵가족과 가구가 분리되니까 늘어나겠고요. 공공사업 등에 의한 주택의 철거 및 전용되니까 철거됐으니까 더 늘어나겠고, 필요공가율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밑에 필요공가율에다 체크해 보세요.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 공가율로 주거의 이동을 감안해 실거주 이외에 필요한 주택의 수가 가구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 공가 현상에 보시면 이번에 마찰적 공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연결시키는데, 여러분들 주택 유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합리적 공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냥입니까? 집이 좀 비어 있어야 됩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이사 날짜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필요공가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필요공가율이 만약에 5% 증가했다는 거는 105채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이건 질적이에요? 양적이에요? 양적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질적은 밑에 가시면 질적은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후져서 그래요? 그럼 주택 가격이나 주거비 부담, 구입 능력이 낮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질적 문제의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늘리려면 그냥요 소득을 좀 증대시켜 줘야 돼요. 생활 수준 향상시켜 주거나 문화생활의 욕구, 신거주자재를 개발하면 좋은 주택으로 질적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주택보급률은 100%해야 된다, 100%를 초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양쪽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필요 공가율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넘깁니다. 다른 거 다 쓸데없고, 일단 제가 243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규제 보조 공공이 있는데 규제 정책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이거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예요. 자, 얘와 맞물리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안 합니다 오늘.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얘랑 맞물려요.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플라이스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균형이라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균형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최고 가격제라 그래요. 최저다, 최고다. 최고. 최고 가격제.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최저임금제는 그걸 정해놓고 그냥입니까?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임대료인데, 자, 이걸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규제 임대료를 만약에 자, 130만원으로 높게 책정했을 때와 또 우리가 30만원 빼서 70만원으로 규제 임대료를 낮게 했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낮게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다 100만원 합니까? 어떤 임대인이 130만원을 더 높으면 안 돼? 높일 놈도 없겠죠. 그럼 다 100만원 받는데 130만원 받으면 임차인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대답해. 가요? 안 가요? 그럼 얘는요, 마음을 고쳐요. 고쳐서 안 되겠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얘가 그냥 100만원을 받아버려요. 그죠? 그럼 규제에 효과가 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정책을 쓴 전과 똑같죠? 그럼 효과가 있다 없다?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가격을 낮게 하게 되면 효과 발생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도 발생이 되고 또 임차인의 또 혜택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높게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고 낮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좀 끊어서 펜 들어보세요. 또 여러 개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개념이 있어요? 자, 굵은 글씨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1번에 가시면은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임대를 위한 거예요? 임차 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가 보호하고 최저예요? 최고 가격제예요? 임대료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죠. 그래서 2번에 가시면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록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일종의 밑에 가격 통제라는 것만 한번 붙여주시고요. 그럼 넘겨보세요. 자, 그 효과라는 단어에 가장 밑에 6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6번. 6번 있나요? 자, 제가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았을 때는 영향을 주나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나요? 안 주죠. 그래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임대료 규제할 때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있다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다시 균형으로 온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임대료를 더 이상 올리지도 않고 시장 임대로 다시 그대로 오자는 거예요. 그럼 시장 규제 임대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효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다는 거는 양가로 이번에 효과가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따로 낮게 높게 했을 때가 아니라 낮았을 때 되는 효과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걸 이제 보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단기하고 장기가 좀 틀려요. 자,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다릅니다. 단기는 탄력적이었어요? 가격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었어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입니다.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이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제 가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균형을 이뤘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자, 만원을 뺄게요. 그냥 100만원으로 할게요. 100만원 할 때 10개의 공급이 있다. 수요가 있다. 그럼 이제 가격을 70만원으로 인하시켰다.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구, 수요자가 13개가 있다면, 자, 우리가 5개가 있다면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근데 수요라는 건 산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산수요가 아니죠. 그래서 5만큼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임차인은요, 기존 임차인은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단기라는 건 기간을 길게 줍니까? 기간을 좀 짧게 줍니까?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얘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잖아요. 전환을 못 시켜요.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이니까 그냥 기존 임차에는 30만원만큼 혜택이 된 거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탈했을 때는 이 임대인의 30만원에 대한 그 임대인의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기존 임차인의 혜택 같기 때문에 소득이 재분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있죠. 공급을 못 줄이니까. 그런가요? 근데 장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론 뭐 단기에도 초과 수요가 벌어졌으니까 주고 이동이 많지 않고 저하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장기로 가면서는 더 악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장기는. 그 효과가 부작용이 발생해서 떨어져요. 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아까 여러분들 단기는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이죠. 단기는 시간이 짧으니까.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여보니까 그냥 아까 가격이 100만원 하던 걸 70만원으로 줄여봤자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여서 공급량은 10개라는 게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가격을 70만원 줄여보니까 초과 수요가 돼서 이 수요가 15개가 된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그냥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그냥요, 반응을 해요. 그럼 공급을 안 줄이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여버립니다. 대답해야지 다음 단계 갑니다. 안 줄여요? 줄여요? 줄여요. 탄력적인 누워있는 거죠. 그렇죠? 강의 20년째라서 어디서 분위기가 안 좋을지 알아요. 그럼 탄력적은 그냥이야, 완만해. 눕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이야, 요게 탄력적으로 가. 이렇게 가요. 됐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공급을 5개로 줄여버려요. 몇 개를 줄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이 5개가 됐다는 거는 이 벌어져서 초과 수요가 더 벌었다는 건 물량이 더 부족해진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는 5개밖에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그냥요, 이 자식들이 공급을 줄여버려요. 줄이니까 5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입니까? 더 벌어집니까? 초과 수요가 10개만큼 나타나는 거죠.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임대택 구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공급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줄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질도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럼 양파링이라는 가사 들어보셨어요? 양파링. 양파링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4명에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가격은 지금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4명에서 먹으려고 뻥 떴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거 먹으라고. 그럼 그냥이야, 양이 줄어. 양만 줄어요, 질도 떨어져요. 먹고 막 배탈 나갖고 막 찔러가죠. 자, 그럼 양만 줄는다, 질도 떨어진다. 떨어져요. 그러면 막 도배를 해줄까, 안 해줄까? 임대 안 해줘요.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가갖고 막 사태질하는 거죠. 야, 도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거야. 나갔더니 집이 있어, 없어? 그냥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 질적 수준이 그냥요, 저하돼요. 저하되고, 자, 주택이 그냥입니까? 더 부족해집니까? 주거이동이 더 둔화되는 거죠. 기존 임차인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암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어떻죠? 여기서는 못 올려봤기 때문에 뒷거래가 나타나요. P라는 거 들어보세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그래서 P가 붙어요. 그래서 공급은 5개인데,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0만원 또 거래가 된다는 거죠. 암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암표 아시죠? 암표 파는 아줌마가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모자 쓰고죠. 그래서 일로 와봐요. 제 목소리가 그냥요,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기존 임차인들은 도심에 있는데 신규 애들이 더 나가서 걔들이 임차인에 대한 그 암시장에 대한 거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냥 다 효과가 떨어진다. 떨어져서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어디서 또 효과가 있다? 단기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조금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박스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걸 잡을게요. 1, 2월달에. 그죠? 그래서 이걸 잡고 3, 4월달에 가서 좀 오를 거 볼게요. 왜냐면 이걸 3, 4월달에 가서 해야 하는 게 낫지 안 좋아요. 자, 시장 갑니다. 임대료 규제.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그냥 해요, 낮게 했어요. 최고가격제가 됐어요. 상한제를 했습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겠네요. 그런가요?
그럼 임대인들은요, 낮은 임대료를 받게 되니까 수익성이 그냥입니까? 하락됩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겠어요? 임대주택 투자를 기피하겠어요? 용도 전환을 하죠. 그런가요?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거예요. 그럼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단기는 탄력, 비탄력, 장기는, 자, 다음에 단비 장탄. 이렇게 해보세요. 단비 장탄. 할 수 있겠어요? 따봐, 단비.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단비 장탄, 단비 장탄 이렇게 하면 되죠. 아시겠죠? 그죠? 단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장탄을 타고 돌아다녀요. 미쳐가지고. 단비 장탄.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리 부실하다 보니까 아까 보일러 설치해줘, 안 해줘? 도배 안 해주죠? 지적순위 저하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임차인들은 또 안 좋아지죠. 공급이 감소하니 관리 부실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감소하죠? 안 움직여.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 아까 생겼어요? 암시장.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음성적 지불 현상이 나타나겠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들어보세요. 도심에 그냥입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니까 안 빠져나가요.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그냥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지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밑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첫 번째 공급이 따보세요. 완전 비탄력. 공급 못 줄여요. 그럼 그 소득의 일부가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임차인, 기존 임차인. 그런가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공급이 탄력성으로 반응해서 임대주택 거래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좌측에 나와 있는 건 제가 3, 4월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읽는 거 할 테니까 그 박스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임대료 규제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뭐 거의입니다. 거의 16, 17, 18, 19, 20, 23번까지입니다. 엄청난 임대료 규제가 다 도배돼요. 자, 도와드려 볼게요. 자, 16번은
당연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향상시킵니까? 아까 도배 안 해줬잖아요. 그럼 질적이 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킵니까? 둔화시킵니까? 둔화시키죠. 주택이 없는데 얘기 좀 해보세요. 그죠?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자 17번 별표 치시고 올라와 보세요. 자 아까 그냥입니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죠. 자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고. 자 그거 아세요? 단비장탄 아세요? 다음 18번 임대료 규제에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균형대로 낮았을 때 상한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비탄력적이고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이 바뀌었죠. 그런가요? 자 19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제가 아까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보다 높게 설정했을 때는 영향을 줘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높게 쓸 때, 낮게 쓸 때. 낮게로 설정해야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주택 변동성이 초래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0번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해설을 같이 볼 건데 임대주택 정책의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여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근데 밑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건 안 맞아요. 그런가요?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고치세요. 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된다는 거죠. 고치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할게요.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그냥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임차인한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3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공급가행이 되어 초과수요가 돼요. 초과수요가 되죠. 공급가행이 아니죠. 들어보세요. 이하로 내리면은 초공급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수요가 발생합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교재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가시면 보조정책으로 갈게요. 보조정책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규제입니까? 보조입니까? 50만원만큼 보조해주겠다는 거죠. 간접적 개입이죠.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자 그러면 내가 50만원만큼 쓸 수 있으니까 내 실질소득이 감소하겠어요? 실질소득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면 주택을 더 늘릴 수 있죠. 다음에 소득효과 되고요. 자 원래는 30만원인데 50만원 줬어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내가 더 주택을 더 쓸 수 있죠.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로 또 내 걸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집만 넓히는 게 아니라 남으면 그냥입니까? 고기도 사 먹습니까?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비주택 소비도 늘어나요. 다른 소비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효용도 늘어난다는 거죠. 이 짝대가 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들어보세요.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수요자에 대한 임차인 보조에서 단기는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공급을 못 늘려요? 그래서 필기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그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박스 있나요? 같이 가볼게요.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효용도 늘어났어요. 실질소득이 늘어났죠?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런데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임대료도요? 올라가죠.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누가 좋겠어요? 임대인이 좋겠어요? 임차인이 좋겠어요? 임대인이 초과연을 얻겠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임대인의 초과는 없겠죠. 임대인의 초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단기는 그냥입니까? 임대인이 혜택을 줍니까? 임대인이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박스 보시면 필기하지 마시고 장기는 그냥이요 시장 애들이 신규 애들이 들어와요.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찾았습니까? 그럼 장기는 그냥이다 공급이 늘어난다.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늘어나죠.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인하되니 임대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죠?
임차인한테 혜택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빨리 가세요. 식기 전에 빨리. 내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빨리 21번을 맞춰보세요. 21번이 왜 틀렸는지.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킬까요? 증가되죠. 물론 장기라는 게 안 나왔지만 공급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겠죠. 대답해 보세요.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요?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증가시켜서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246페이지로 갈게요. 개념을 보시면은 파란 색깔 2번. 자, 임대료 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자, 어때요? 사적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유도했죠. 그죠? 공급이 안 증가했나요? 아까 증가했나요? 증가했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직은 시험지 안 나왔지만, 여기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임대료 규제보다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직접 개입입니까? 보조는 간접적 개입입니까? 간접적 개입이죠. 거기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체크하시고요. 수요 측 임차인의 보조와 공급 측 생산자 보조가 있어요. 그럼 수요자 보조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임대료가 100만원인데 정부가 그냥입니까? 무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임대료가 하락했죠?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는 대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득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밑줄 쳐보세요.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나왔었는데 다 들어보세요. 자, 수요 측하고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 보죠. 이제 임대한테 보조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 마음대로 짓습니까? 막 이렇게 줘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얘한테 보조해 주는 것보다 얘 임차인한테 보조해 줬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자기가 주머니에 돈이 생깁니까? 그럼 그냥요, 주거지 선택이 자유로워요. 그쵸? 그럼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나을까요? 수요 측한테 보조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가는 것은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더 유리하다. 수요 측에. 지금 보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산자한테 보는 것보다 그냥입니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단기 장기를 다 봤기 때문에 단기에는 파란 색깔만 볼게요. 효용도 안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실질소득도 향상했죠? 다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장기로 간다면 파란 색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켰어? 아까 증가시켰어? 그럼 가격이 떨어졌지? 그럼 임차인의 주거 안전은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아예 박스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박스가 하나 나오나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 2, 5단 요 박스만 보세요. 자, 무슨 보조와 무슨 보조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임대료 가격 보조와 현금 소득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수요 측 보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소득 현금이라는 것은 현찰로 줘요. 현금 보조. 현찰로 주고, 그 다음에 가격 집세 보조는 현찰로 안 주고 집세로 줍니다. 집세로. 자, 무슨 말이냐? 자, 현찰로 50만원을 주니까, 자, 어떻습니까? 주택 소비만 늘립니까? 아니면 고기도 사 먹죠? 효용도 커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50만원 주니까 집을 넓힙니까? 핸드폰을 바꿉니까? 폴더폰을 막 바꾸고 막 난리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따보세요. 바우처. 밑에 바우처 있어요? 쿠폰으로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 현금을 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얘. 그래서 바우처로 주겠다. 그 바우처는 현금이에요? 쿠폰이에요? 쿠폰. 현물이죠. 그래서 너 이것만 줄 테니까 핸드폰 사지 마. 집 사는 데만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우처 보고 있어요? 그 바우처는 그냥이요. 현금이에요. 바우처 쿠폰이에요. 그래서
임대료의 일부 쿠폰 형태로 임차인한테 보호해주면 정부는 부터 받은 그 임차인이 받은 거를 이제 임대인한테 주면 임대인이 나중에 지자체에서 바꿔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주택바우처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집세로 준다는 거는, 자, 그만큼 자기가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되니까 주택 소비도 늘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생일이시죠? 네. 그럼 현찰로 10만원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10만원 줄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 현찰이 좋았어. 그럼 소비자는 현찰을 좋아해요. 그럼 현찰이 좋기 때문에 효용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험제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어떤 보조가 더 낫다? 현금 보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정부가 정책상은 가격 보조가 난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가격 집세 보조라고 볼 수 있어요. 박스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임대료 가격 보조입니다. 자, 보조금 전액을 임대주택 소비 한정해서 바우처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 형태로 준 거죠. 그럼 효과는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사회 전체적인 주택 소비량을 더 증대시키겠죠. 보고 있어요? 주거수준 향상이 주택정책 관점에서 효과적인 거고요. 근데 자, 이 소비자는 쿠폰을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해요? 그럼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낫다는 거예요. 현금 보조는 보조금 일부는 임대주택 소비, 나머지 금액은 다른 재화로 소비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럼 임차인의 효용을 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시험 문제 임차인에 대한 그 효용 측면에서 더 효과 있는 거는 가격 보조가 나요? 현금 보조가 나요? 현금 보조가 낫다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위에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3, 4월 달에 한 번씩 읽어보고 하고 그 박스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생산자 보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제 공급자 보조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들어볼게요. 자, 생산자 보조는 공급자 만드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정부가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얘는 생산비가 줄어들었죠? 그럼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급은요, 단기는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단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에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난다? 장기에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니까 또 임차인의 혜택이 갖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생산자 보조 있어요? 갈게요. 자, 얘한테 참 이거 다 읽어볼게요. 생산자 보조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요. 장기 저리로 빌려주죠. 건설자금을.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파란 색깔 임대업자의 생산비가 절감됩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키포인트가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디서 나타난다? 그럼 장기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또 떨어집니까? 수요자 보조 정책처럼 저소득 임차인 주거 안정에 더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 1번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주거지 선택 자유 기억나시죠?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거는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하는 게 낫죠. 생산자한테 보조하는 방식은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번 문제는 문제집에 나와요. 자, 생산자 보조를 하잖아요. 그럼 수요자 보조처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인하하는 안전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좀 하락됩니까? 임대료를 좀 안정시키는 면이 낫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왜냐면 이건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가만히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생겨요. 그럼 집을 구하러 다니죠. 같이 즐깁시다. 그러면서 그냥요 막 돌아다녀요. 이제 살 거야? 가만히 있어봐. 막 이렇게 가요. 가격 붙이긴다는 거죠. 임대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면에서는 생산자 보조가 낫다는 건데 아직은 기출이 됐다 안 됐다? 안 돼서 파란 색깔을 안 썼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나 이분이 내는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안 내거든요. 보통 이거는 좀 낮아서. 근데 우리 모의고사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문제집은 100%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적어놓으세요. 문제집용. 그래서 1번이 기출문제고 2번이 문제집용이에요. 체크하셨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기금이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건 이제 나중에 니츠를 배우실 거거든요.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또 관한 자금을 지원하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또 공공임대주택 방식이 또 사용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공공임대주택 들어보셨죠? 그 공공임대주택인데, 지금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은 요즘은 한 강의, 우리가 이 시험에 나온 게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는 게, 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게 30일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몇 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뺏겨요, 최근에. 30, 29, 28, 최근에 뺏기죠? 그죠? 그럼 어느 순간 끊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얘 문제입니다. 이게 양가로 2번이 끊겼거든요. 믿으세요. 15년 전에 끊겼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에다 어느 순간 끊겼다. 끊겼기 때문에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3, 4월 때로 가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야, 너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다 알아요. 저도 알고. 20년째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 3, 4월 때 하나 또 까먹거든요. 그럼 3, 4월 때 가는 게 하나 낫잖아요. 동감하십니까? 별로 동감 안 하시는 아니, 제가 이게 좀 갈게요. 좀 생각해봐요. 가성비 좋게 지금 하나, 3, 4월 때 하나 또 3, 4월 때 또 까먹거든요. 그럼 아예 이게 끊긴 문제라면 3, 4월 달에 몰아쳐서 가는 게 낫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절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20년째인데. 아시겠죠? 그죠? 파란 색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 건데, 거의 그러면 요번 1, 2월 달은 개념만 보세요. 그래서 개념. 개념. 요것만 요즘 뗐다 나와요. 찾으셨어요? 요것만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입니까? 공공임대입니까? 공공임대. 네, 들어갑니다. 공공은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공공은 직접이잖아요. 미치겠네. 병문부에. 공공은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이잖아요. 공공. 아까 공용, 아까 무진망정 했는데, 생각 너무 지났어. 그지? 근데 똑같아. 내일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수강생 다 똑같으니까. 무슨 게임이다? 직접 게임, 직접 게임. 공공임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만 들어보세요. 스토리만. 공공임대 주택. 간접이다. 이건 직접이다. 직접이죠.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식이야. 공급정책. 그래서 단기 장기는 다음 해드리겠지만 이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을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보세요. 사적 시장은 민간에 맡기고 공적 시장이 개입을 하죠.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직접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적 시장에서 아까 임대료 규제가 가격과 양에서 아까 공급과 수요에서 100만원 하던 거를 70만원 하니까 그냥입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민간은 그냥 100만원 받고 이 공적 시장에서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간접 개입이다. 이건 직접이다. 직접 개입 방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비싸게 공급해야 돼요? 싸게 해야 돼요? 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 시장의 민간보다 가격을 낮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탄력성을 물어봐요. 그래서 탄력성 아세요? 수의 가격 탄력성? 대체제 아세요?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거 잘 외워요, 아주 그냥. 그럼, 무슨 제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대체제. 이게 키포인트 요새. 무슨 제가 많을수록?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그 수요자가 유리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수요자들이 그냥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까? 그럼 임차인의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만약에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그죠? 그럼 옛말에 그 말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가만히 있나요? 임대를 올리나요? 얘한테 전가시켜버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중요합니까? 그럼 대체제가 많다는 건 그냥요. 갈 데가 많아요.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바뀌어서 얘가 유리하다 보니까 얘 조세에 대한 전가분을 작게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펜 들어보세요. 개념합니다. 정부가 자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적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 낮은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적주체가 돼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그 재정과 주택 도시금의 지원을 안 받는다, 지원을 받는다. 받는다고 돼 있죠? 안 받는다고 해서 받는다가 중요하고요.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임대주택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조그만 글씨 보시면, 자, 보금자리주택 사업,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건설 공급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명박 정권 때는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주택을 만들었어요. 근데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고 있는 유유지 같은 그런 데를 밑에 행복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철도부지 같은 게 있잖아요. 유휴, 국교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을 도시 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서 젊은 층한테 임대주택 공급을 직접 공급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라든지 행복주택 공급도 그냥입니까? 이것도 공공주택입니까? 그럼 공공이 들어갔죠? 간접에 들어가요? 직접에 들어가요? 직접에 개입 들어간다는 자체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건 제가 3, 4월달에 약속을 하고 25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맨 위에 가시면은 분양가 규제 위에 보시면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별표 쳐보세요. 시프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얘가 자꾸 주제가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몇 년 범위 내에서, 이게 자꾸 주제가 돼요. 30년이 나와야 돼, 20년이 나와야 돼. 전세 계약을 맺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30년이 맞아요, 20년이 맞아요. 여러분들 암기 기법은 전세 계약이 보통 몇 년이죠? 그래서 20년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자, 그럼 장기 전세주택 나왔다? 그럼 몇 년짜리 외우셔야죠? 20년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자주 나와요. 찾으셨죠? 그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분양가 규제 정책은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세요.